요즘 찰스로 빙의된 상태고요. 그리고 찰스 빙의 모드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토론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살짝 삐진 건 사실이다. 이런 자백 모드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거죠. 스스로 무너짐으로써 디펜스하는. 자, 그렇게 개인 호감도로 안철수 후보를 돕는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이용주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아주 룰은 이번엔 간단합니다. 상대 후보 하나만 잡고 패든지, 다 패든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반론 정도를 하거나 그냥 듣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현안 간단하게, 짚어보는. 자, 우선, 어제 토론의 총평부터 간단히. 찰스 빙의 모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찰스입니다. 어제는 전화를 10통화 받았습니다. 예, 1차, 2차, 3차 때는 1000통화도 넘게 받았습니다. 좀 잘하라고. 어제 10통화는 그래도 잘하라는 말보다는 잘했다고 10통화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5차, 6차 2번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때는 10통화보다는 더 많은 통화를 해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 토론. 다른 후보? 예, 다른 후보들. 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잘 예상대로 가다가 힘들어졌는데 힘들어진 원인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제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홍준표, 홍반장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역시 돼지 발정된 흥분정지를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틸 수 있는지 좀 홍반장이 거꾸로 져야지만 좀 살 길이 생기는데 너무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 갈수록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좀 예전 같으면은 우리 심상정 누님께서 좀 도와주고 그러셨는데 이제 심상정 누님께서 하시는 일이 준표 때리기 위해서 개인 방으로 바꾸셔가지고 업무를. 그래서 참 도와주던 사람이 하나씩 둘 떠나고 있구나.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토론 풍평은 뭐 관심이 없으시고요? 우리 문재인 대세 후보 1등 후보죠 지금은. 대세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세가 되려면 45%가 넘어야 대세입니다. 아직 39에서 40, 41 마지 봐줘야 43입니다. 45에서 2%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세 후보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2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요새는 1강 1중 3약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끔씩 찰스가 입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문재인 후보도 1등 후보답게 1차, 2차, 3차보다는 못했죠. 못했죠. 아주 못해버렸어요. 네. 그 추세대로 이제 5차, 6차에서 조금 더 못해주기를 이제 바라죠. 조금만 더 못해주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정도로 못해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못해줬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 원래는 토론하면 가장 존재감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제 존재감이 많이 높죠.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너무나. 뭘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대 이제 유승민 후보는 없었으면 찰스가 어떻게 버텨볼 만도 한데 아는 걸로도 안 되고 구찌로도 안 되고 아니 그럼 앞으로 뭐를로 하실 거예요? 3월 달에 있었던 이제 아군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기운이 몰려올 거다. 4월 1일부터 해서 쫙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반전 모멘텀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비밀인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문재인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홍반장을 거꾸로 틀리는 게 급하다. 실제로 그렇으면 저희 이제
저로부터, 저 찰스로부터 떠난 표가 문재인한테 가지는 않았어요. 재인한테 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 표가 예전에는 사실 떠나면은 부동층에 가서 좀 기다렸었는데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고 가 있었는데 지금은 홍반장내 가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받아먹는 건가요? 위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홍 반장을 제압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좀 말 좀 해주세요. 좀 흥분제 먹고 그러면 벌써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는 말이야.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얼굴도 안 봤잖아요. 저도 보기 싫은 사람 많이 있어요. 보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정말 제가 보기 싫다고 이렇게 안 하도 액션까지 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홍반장 표도 좀 떨쳐주고 해야 되는데 표가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론조사 받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홍반장 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빼면 여론조사에서라도 좀 다른 사람 좀 찍어주세요, 그냥. 다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이거 어렵잖아요. 실수도 보통 큰 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 중에 바지 하든가, 홍 반장이,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문제를 먹어버린다든가, 방송하다가. 그런 정도의 실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예, 제가 보기로는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표가 한 적게 잡아도 한 40%는 넘거든요. 뭐 암만 못 잡아도 한마디로 40%는 바지에 찍을 사람이 40%예요. 중요한 건 제가 40%와 높은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41%를 받든 2%, 3% 받든 그러기 위해서 홍반장 이런 잡다한 사람도 없어져야 되는데 예, 좀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제 40% 지지하는 좋게 말하면 강고한 지지층이고 나쁘게 말하면 광적인 지지층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은 더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더 나쁘게 말하다가는 여기서 뭐 날라와요. 이거예요.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예를 들면은 뭐 검증 비슷한 네거티브 뭘 하더라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일단 안 믿기는 거예요. 아무만 말을 해도 예를 들면은 80만 개 일자리 그러면 제가 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차라리 우리가 유세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8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준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막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후보가 80만 개 일자리를 청년 여러분에게 드린답니다. 고맙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 50만 원이라는데 50만 원 받고 그 일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1번 문재인을 찍어주세요. 혹시 그거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3번 저를 찍어주세요. 뭔 말이냐. 공약에 대해서 80만 개 일자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한만 조목조목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문재인이가 제이노믹스 해가지고 그것도 최근에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처음에 없던 것을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서 제이노믹스 80만 개 뭐라 해가지고 하겠다 하면 사실 그 뻥이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 좋게 말하면 좀 현실적이 부족한 이런 정책인 건데 경제 정책이라고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리 정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일자리 정책 없는 건데 그걸 열심히 믿고 청년 여러분들이 찍어주겠다고 마음 먹고 옆에 알만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찍겠다고.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공명선거 추진단이 크게 두 가지 임무예요. 하나는 네거티브 검증. 두 가지 임무래. 네거티브 검증. 하나는 네거티브 하는 건데 저는 검증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부터 그 일을 맡았던 게 아닌데 그 일을 맡아보고 여러저러 공부해 찾아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그런데 암만 설명을 해도 안 믿고 안 듣는 거야. 일단 첫째
듣지를 않아. 들으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안 들어. 들어갈 것 같아. 암만 저희들 말해도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요즘 선거 분위기가 참 좋아졌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뭐 말이냐? 웬만하면 버티고 웬만하면 깔아뭉개고 토론회에서 뭐 말하면 됐어요. 다음에 다른 사람 물어봐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 정책 공약 단장인가 물어보면 하면 되고 뭐 개인에 관한 거 물어보면은 고마워요. 이미 해명해서 하면 넘어가지더라니까 요즘 보니까. 국민의당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알겠는데 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실망입니다. 그거는 제가 해야지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희 당 그리고 저희 찰스가 처한 어려움이 그거다. 아마도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네거티브라든지 검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40%들이 길을 열질 않아요. 길을 열질 않는다. 그래서 40%를 허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여러분들이 좀 다툰 길을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귀막에 하고 있는 거 좀 빼고 좀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말하는 거 가끔은 조금 과장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진짜 말합니다.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네거티브 잘 안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삼자연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귀당에 공동 선대본부장 2명이 있는데 누구죠? 손. 예, 박. 손박. 한 분은 그거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고 한 분은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잖아요. 얼마나 저희 당이 다이나믹합니까 이렇게. 또 그중에 또 찰스의 후보는 또 전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로는 삼자 단일화 전 예전에는 속마음도 안 해야 된다. 실제로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떨어지다 보니까 속마음은 좀 했으면 어떡하십니다. 한데 안 될 겁니다. 일단 삼자 단일화 안 될 거다. 특히나 국민의당 그리고 저 찰스가 원해서 하는 삼자 단일화는 없다. 모르겠어요. 나머지 2명이 앞만 봐도 저기 문재인이 되는 건 너무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 15% 넘어도 앞만 봐도 안 되겠다. 드랍하고 유승민이 뭐 10% 했는데도 이대로 가면은 뭐 문재인 되겠다 싶어서 내 10% 받았지만은 드랍하겠다. 이렇게 그냥 둘이 주저앉아 주면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갈 데 표가 갈 데 없으니까 그런다고 심상정 가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주저앉아 주면은 그렇게는 단일화가 될 수 있으나 저 찰스가 원해서 좀 해주세요. 잘해주면은 연정에 끼워줄게요.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것만은 저 이용주지만은 찰스도 같은 생각입니다. 찰스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찰스의 말을 찰스 말대로 믿죠. 근데 찰스가 그런 말 잘 안 하니까. 속마음은 잘 안 하죠. 저도 참 그게 답답하긴 해요. 속마음을 잘 안 하니까.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하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하잖아요. 사랑.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했단 말 못 들어봤잖아요. 갑순이가 딴 데 시집가지 않았네? 이유가 뭐냐면은 안 그런 척 했더라. 안 그런 척해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갑돌이가 먼저 장가간 게 아니라 갑순이가 먼저 딴 데로 시집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찰스가 저하고는 세대가 조금 틀리죠. 조금 틀려서 또 이제 갑돌이 갑순이 세대에 좀 있지 않나. 찰스가 수줍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노래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자. 국민을 사랑하면 가서 국민한테 손 잡아주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소년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 있으면 가서 손 잡아주고 등 두드리면서 청년 여러분 힘든 거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5년 전에 찰스가 어디 갔냐고. 5년 전에 청년들 많이 만나서 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지층이 좀 근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르신들고 그뿐만 아니고 또 40, 50대 또 힘든 중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서 좀 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도 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사람 만날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 정치인이 돼서 더 만나야 되는데 정치인이 되니까 정치를 하느라 바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니 저도 사실 그런 생각해요.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웬일인지 더 횟수가 줄어들고 더 자주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이제 클레임을 거는 지지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자주 보던데, 옛날에 그 저녁에 술집에 가끔 출근해서 좀 지나가다가 한잔 같이 하기도 했는데, 요즘 못 그러냐고. 선거 때 되면 또 보일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못 그런다고. 근데 여수에 가서는 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서울에서는 제가 여수 좀 자주 갔다 보니까 또 못 그런다고요. 양쪽에 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변명 같지만 반쯤은 진실일 거다. 반쯤은 진실일 것이고, 야, 그러면은 누군가 이런 말 할 거야. 야, 문재인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우리 찰스는 정치한 지 몇 년 안 됐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정치한 지가 한 3배 이상 기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내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치 연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기간에 쌓인 내공 연륜은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게, 문재인이 받고 있는 40%의 지지가 문재인이 말하는 아까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40%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받아서 40%된 거다. 그래서 찰스도 조금 더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하지 않을까. 근데 왜 국회의원 사퇴를 하냐고요, 도대체. 그 상의는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부터 이게 논의되기 전에도 그런 의중을 비치셨죠. 그러면 극복의 방안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극복의 방안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공약집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도 없으니까 우리는 공약집까지 돼 있어요. 공약집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 없다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못 봤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나 국민의당의 공약이나 제목을 가려놓고 보면은 이게 어느 당의 정책인지 공약인지 알지를 못해요. 사실 잘 몰라요. 몇 가지 거 빼놓고는 알지를 못해요. 대개 몇 가지 걸 빼놓고는 뭔 말이냐. 지금 정책 내세워갖고는 될 것 같이 몇 개 우리 정책 잘 살면 될 것 같지 않고 아예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든지 차라리 우리 대구로 수도를 옮긴다고 한다든지 부산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한다든지 이런 좀 한방 공약을 크게 개발해내든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임팩트 있는 공약을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지금에 있는 공약집에 담긴 공약만으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남은 기간은 공약 부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우리 또 다 됐습니다, 이제. 흥분이 갖고 안 되니까 다른 거 더 없나 한번 찾아보고 우리 또 문재인 후보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안 믿는 아들이 문제 진짜로 있는지 끝까지 한번 파보려고요. 그래서 또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처음에 그냥 아이고 제가 아들이 좀 문제가 좀 떨어져서 잘못했습니다. 딱 털어버렸으면 그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해도 찍어질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쪽 길로 가도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60%의 국민들의
귀와 눈을 그리고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야 찰스 이번이면 돼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동정심의 표를 따라서 동정심에 의해서라도 한 표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19대죠. 19대 우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꼭 되었으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운 당 하나를 만들어서 기존의 양당 체제,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에 기초한 여든 야든 간에 그런 정치 체제를 좀 청산해 가는 게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자였고, 근데 그 실험이 1년 만에 끝나버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희망하고 있지만은 안 되게 됐을 경우에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걱정이 뭐 경제난 이런 것이야 다 머리 좋으니까 다 할 거예요. 어느 당이 하든지 간에 정치 개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나은 정치 체제, 더 나은 정당 민주화를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거 하나만 보고도 좀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군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기운이 몰려올 거다. 4월 1일부터 해서 쫙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반전 모멘텀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비밀인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문재인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홍반장을 거꾸로 틀리는 게 급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저로부터 저 찰스로부터 떠난 표가 문재인한테 가지는 않았어요. 재인한테 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 표가 예전에는 사실 떠나면은 부동층에 가서 좀 기다렸었는데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고 가 있었는데 지금은 홍반장내 가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받아먹는 건가요? 위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홍 반장을 제압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좀 말 좀 해주세요. 흥분. 주저함이 없었는데 요새는 1강 1중 3약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끔씩 찰스가 입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문재인 후보도 1등 후보답게 1차, 2차, 3차보다는 못했죠. 못했죠. 아주 못해버렸어요. 네. 그 추세대로 이제 5차, 6차에서 조금 더 못해주기를 이제 바라죠. 조금만 더 못해주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정도로 못해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못해줬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 원래는 토론하면 가장 존재감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제 존재감이 많이 높죠.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너무나. 뭘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대 이제 유승민 후보는 없었으면 찰스가 어떻게 버텨볼 만도 한데 아는 걸로도 안 되고 국지로도 안 되고 아니 그럼 앞으로 뭐를로 하실 거예요? 3월 달에 있었던 이제 돼지 발정된 흥분정지를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틸 수 있는지 좀 홍반장이 거꾸로 재야지만 좀 살 길이 생기는데 너무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 갈수록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좀 예전 같으면은 우리 심상정 누님께서 좀 도와주고 그러셨는데 이제 심상정 누님께서 하시는 일이 준표 때리기 위해서 재인 방어로 바꾸셔가지고 업무를 그래서 참 도와주던 사람이 하나씩 둘 떠나고 있구나.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토론 풍평은 뭐 관심이 없으시고요? 우리 문재인 대세 후보 1등 후보죠 지금은 대세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세가 되려면 45%가 넘어야 대세입니다. 아직 39에서 41 마지 봐줘야 43입니다. 45에서 2%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세 후보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2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부터 간단히 찰스 빙의 모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짧습니다. 어제는 전화를 10통화 받았습니다. 예, 1차, 2차, 3차 때는 1000통화도 넘게 받았습니다. 좀 잘하라고. 어제 10통화는 그래도 잘하라는 말보다는 잘했다고 10통화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5차, 6차 2번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때는 10통화보다는 더 많은 통화를 해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 토론. 다른 후보? 예, 다른 후보들. 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잘 예상대로 가다가 힘들어졌는데 힘들어진 원인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제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홍준표 홍반장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역시 요즘 찰스로 빙의된 상태고요. 그리고 찰스 빙의 모드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토론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살짝 삐진 건 사실이다. 이런 자백 모드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거죠. 스스로 무너짐으로써 디펜스하는. 자, 그렇게 개인 호감도로 안철수 후보를 돕는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이용주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룰은 이번엔 간단합니다. 상대 후보 하나만 잡고 패든지, 다 패든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반론 정도를 하거나 그냥 듣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현안 간단하게, 짚어보는. 자, 우선 어제 토론회 총평